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토크쇼의 사회를 맡은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최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모시는 분은 터키에서 한국에 오신 지 14년째로 한국인 아들, 딸을 키우고 계신 터키 카페트 호메오의 대표 이엠라 대표입니다. 유럽의 가구와 인테리어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는 터키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터키는 유럽 지역의 최대 가구 제조 국가입니다. 집안의 분위기를 확 바꾸고 싶은데 모든 가구를 바꾸기엔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카페트 하나로 공간의 분위기를 확 살리는 팁을 전수해 주실 이엠라 대표님을 모셔보고자 합니다. 힘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인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방금 좀 저에 대해서 좀 작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조금 더 한국에 어떻게 왔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 자기소개 좀 하고 싶어요. 한국말을 좀 아직도 완벽하게 못해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2008년도에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왔고요. 그 다음 한 석사 과정을 받고 그 다음 대기업 한 4년 다녔다가 자기 사업을 설립했고 오늘까지도 아직도 이 카페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발표는 오늘 카페트로 공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원래 그 주체였는데 제가 조금 더 문화적으로 바꿨어요. 카페트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페트라는 아이템이 터키에서 엄청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이거 우리 문화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어디든 이런 지금 제가 하나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음악 동영상이지만 좀 한국이랑 K-팝이랑 달라요. 저희는 가사가 너무 중요해서 이런 동영상의 동작들보다도 가사를 좀 더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면 그런 좀 옛날 한국 노래들 느낌? 약간?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음악 비디오지만 이거 카페트 만드는 데요 직접. 수제 카페트는 만든 다음에 햇빛에서 말라야 색상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저분해 보이지만 이 과정을 안 밟으면 그 자연스러운 색상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제 카페트는 이렇게 만든 다음에 대부분 이렇게 햇빛에서 한번 씻고 말라요. 그래야 빈티지답게 그 자연스러운 색상이 나타납니다. 보시면 수천개 카페트 보이잖아요. 이렇게 조금 앞으로 가면 이 파스텔 톤들은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이유가 햇빛입니다. 그래서 다른 상품들은 햇빛에 다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색깔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카페트는 더 이뻐지고요. 그런 걸 제가 이 비디오 통해서는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거 터키의 유명한 시인의 시거든요. 근데 이거 읽어보시면 제가 좀 번역을 좀 했는데 제대로 됐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카페트는 마음의 거울이며 마음의 설이다. 각 자수는 감정의 표현이며 연인에 대한 부름, 사랑의 초대다. 그래서 어떤 색은 불만, 어떤 색은 그리움이다. 나는 내 마음을 양탕자로 만들어 당신 길에 갈았다. 카페트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만 읽을 수가 있다. 사랑하는 당신을 카페트 자면서 기다린다. 이거 뭐냐면 옛날에 한국에서 시집 갈 때 이불 같은 거 챙겨서 갔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터키에서는 카페트를 직접 짜서 시집 가는 집에 직접 가져갔어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아직도 좀 지방 쪽에서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정도 깊숙이 터키 문화에 있는 아이템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마음속 베틀에서 너를 위해 카페트를 짜고 있다. 우리 정통에는 카페트가 지혜를 의미한다. 카페트는 사랑이다, 갈망이다, 그리움이다, 요망이다. 과연 지금 보고 있는 카페트에 내 사랑을 자놓았다는 건 느끼어 있을까요? 예. 이거 번역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하여튼 대충 무슨 감인지는 이해하셨죠? 저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 카페트라는 아이템이 각 나라마다 되게 많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카페트 공장들이 엄청 많아요.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날아가는 양탄자가 천일야화라는 스토리에 나왔어요. 처음에 한 12세기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모든 문화에 들어갔어요. 깊숙이. 이거는 러시아 페인팅이에요. 무슨 아랍 페인팅 그런 거 말고 저 사람도 러시아 사람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의 국기요. 국기 옆에 카페트가 있어요. 이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는 카페트를 엄청 소중하게 보는 나라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 현재 세계 최고 가장 큰 카페트가 박물관에 있어요. 이 벽만큼이에요. 옆에 보이는 벽만큼. 근데 이거 수제로 만들려면 수백 명을 붙여서 몇 년 걸립니다. 네. 더 밑으로 보시면 여기 오스카 상을 줄 때도 카페트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거 몰도비아라는 나라의 인지예요. 인지. 카페트 문양이 있고, 이거는 14, 15세기의 르네상스 화가들은 카페트를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보시면 위키피디아에서도 직접 보실 수 있어요. Oriental Carpets in Renaissance Painting이라고, 여기 보시면 그때 당시에 아주 소중한 이런 아트 상품들에 보시다시피 밑에다 카페트가 갈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어요. 이런. 저기 보시면 제가 조금 더 밑으로 빨리 내려서 다 보시다시피 이런 카페트들은 다 터키, 아무리 중동 어디서 나타나도 터키를 지나가서 유럽으로 갔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주로 카페트 보면 터키 카페트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국가 우리 이름도 바꿨어요. 튀르키예라고 해야 되는데 저도 아직 입이 좀 익숙해지지 못해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책상 위에도 솥이었고, 이렇게 되게 많은 페인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이 토픽을 치워서 위키피디아에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거 아직까지 찾으신 카페트 중에 가장 오래된 거예요. 이거는 러시아의 박물관에 있고 기원전 3세기 파제르 카페트라고 하고 있고요. 상당히 섬세한 카페트예요. 수제로. 그때 기술로 따지면 2300년 전에 만든 건데요. 힌디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이거 러시아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기마 민족들이 이거 만든 민족이. 옆에 보면 이 두 가지는 17세기 건데 지금까지 팔린 카페트 중에 가장 비싸요. 한국 돈으로 430억짜리 카페트. 이것도 둘째로, 이것도 한 대략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건 어떻게 팔리냐면요, 이런 옥션 통해서 경매를 해요. 한국에서 이런 특수 시장은 아직은 없지만 사실은 카페트로 돈도 벌어요. 이 돈도 번다는 건 한국인들이 들면
긴장해지고 두근두근. 이거 왜냐하면 사업이에요. 이것도 사업.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카페트 혹은 러그, 아직도 그냥 밟아서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이에요. 아직까지 카페트 문화가. 근데 이 카페트 문화는 엄청 깊숙합니다. 보시다시피 소리가 안 나네요. 이제 서로 가격을 올리면서 마지막 모습입니다. That's $30 million. It's on the phone with Geraldine at $30 million. 그리고 10억에서 시작을 At $30 했어요. 아주 million. 100억, At $30 million. 100억에서 시작을 해서 400억이 된 거예요. 이 경우에서. At $30 million, is there any advance? 밀리언 달러라고 듣고 있죠? Geraldine, 네. and we're selling them for 넘어가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과연 카페트를 왜 쓰게 됐을까요? 인간이 왜 카페트의 필요성을 느꼈을까요? 보시면 첫 번째 이유는 대중화된 첫 번째 이유가 방음, 소음, 그 층간소음이랑 방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엉엉거리잖아요. 집에서도 이렇게 궁정 보면 궁정에 카페트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거는 못은 못지만 그냥 멋대로 보고, 카페트란 분수가 많잖아요. 인물 나오는 분수. 그 이유는 정치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안 들려야 되니까, 저희가 하는 얘기가 옆방에서 들으면 안 되니까 카페트가 방음, 소음 효과 때문에 상당히 소리를 좀 낮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극장 같은 데나 아니면 이런 비행기 타면 다 카페트잖아요. 바닥에. 바로 이거예요. 영국 결과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카페트 없는데 있을 때란 차이 쪽이고요. 거의 35, 40% 정도 줄어들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층간소음, 이렇게 카페트 없을 때 밑에서 바로 들리게 되고, 카페트 있을 경우는 거의 다 안 들리도록. 그리고 바닥 보호도 되니까 핸드폰 떨어뜨려도 뭐 아기가 넘어져도 되게 좋아요. 하여튼 이거 또 다른 베네피시가 뭐냐면, 한국인들은 너무 깨끗하게 쓰려고 하잖아요. 먼지 많이 난다고 하지만 대부분 그 먼지는 카페트에서 나온 먼지가 아니라 카페트에 전정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먼지가 카페트 옆으로 쌓여 있어요. 카페트 위에다가. 그것 때문에 먼지가 많아 보여요. 첫 번째 이유가. 그래서 카페트를, 오히려 카페트는 집안에 있는 공기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카페트가 먼지 많이 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기였을 때 저희 어머님들이 터키에서 항상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걸로 갈았어요. 이렇게 갈아야 시력이 좋아져요. 아이들이 이렇게 색깔 있는 카페트 위에서 돌아다니냐, 이런 색깔 구분도 잘 되고, 이렇게 카페트 하나란 많은 집안에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페트를 보면 여러 가지 자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카페트 파는 분이라서 이거 만드는 기술은 또 달라요. 깊숙이 제가 설명을 못해도 보시면은요 되게 달라요, 방법들이. 근데 키워트에서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카페트를 구매할 때 앞에서 보는 건 느낌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뒤에서 봐야 돼요. 뒤에서 자수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1cm에 들어가는 점수가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점점점점점 이 화면에 그 픽셀들이 있잖아요. 픽셀. 카페트도 마찬가지 실로 만든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좋은 거예요. 다음에 카페트 구매할 때 무조건 뒤에 보시고 1cm 안에 들어가는 얼마나 촘촘한지를. 앞에서는 안 보여요. 털이 좀 펼쳐서 앞에서는 그거는 촘촘한 건 느낄 수는 있지만 제대로 알 수는 없어요. 제대로 아는 방법은 단지 하나입니다. 뒤집어서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카페트들은 되게 이거 워븐, 난워븐이라고 기본 이렇게 6가지로 돌렸는데 이 3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핸드 수제가 있고요. 핸드 토프팅이라고 이런
총같이 생긴 기계에다가 실이 들어가서 손으로 만든 판 수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기계식이 있어요. 크게 보시면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많은데 그냥 일반 사람들은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제가 아트 상품이어서 비싼 건 당연합니다. 보시면요, 여기 기본적으로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뭐냐면 페르시안 카페트랑 튀르키예 카페트의 차이가 뭐냐고 많이 물어봐요. 사실 그 기계식으로 자면 별 차이는 없지만 수제로 잘 때는 튀르키예에서 만드는 거는 중간에서 이렇게 잡아요, 묶음을. 근데 페르시안은 옆으로 해요. 이거 차이점은 뭐냐면 이렇게 만들면 조금 더 튼튼하다고 하고요, 이렇게 만들면 조금 더 디테일하다고 하고요.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보시면 색상들도 조금, 페르시안들은 조금 더 색상이 약간 어둡고 무겁고, 터키는 조금 더 연하고, 색상 차이는 그렇게. 그리고 터키는 한 5가지 이상 색상이 별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페르시안은 컨트라스트가 좀 심하기는 해요. 그렇게 좀 큰 차이들은. 근데 이거는 100%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regional difference라고 지역적으로, 지금 이란에서 만드는 것도 이란 전체 인구의 20%가 터키 사람이에요. 소수민족. 이 테브리즈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주로 카페트를 그쪽에 만들어요. 한국의 조선족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란에서 만드는 카페트들도 대부분 터키 사람들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란 사람이죠. 그냥 민족만, 피만, 핏줄만 똑같고, 물론 그 사람들은 이란 사람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기본 차이를 이렇게 차이를 설명할 수 있고요.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즘은 이런 거 많이 나왔어요. 이거 문양을 보면 멀리서 엄청 이뻐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만지면 인쇄 카페죠, 인쇄. 천에다가 인쇄한 거예요. 그냥 찍어낸 거예요. 엄청 가벼워요. 요즘 텔레비에서 미끄럼 방지가 있다고 자랑을 하잖아요. 이거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무게감으로 버텨야 되는데, 자기 그램 수가 무겁고 자기 자리를 자기가 알아서 잡아야 되는데, 근데 하도 저렴한 데로 가니까 시장이, 이렇게 저렴한 곳은 많이 인터넷상 홍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카페트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역할은 똑같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닐봉투도 뭐 안에 뭐 담고 가면 되고, 명품 가방도 안에다 뭐 담고 가잖아요. 둘 다 같은 역할을 하는데, 비닐봉투랑 명품 가방이 같은 가치인가요? 아니죠. 명품 가방 들고 있을 때 자신감 있고 어디 들어가도 되고, 비닐봉투는 사실은 명품 가방보다도 튼튼해요. 진흙 묻어도 물 묻어도 가서 그냥 씻으면 닦으면 되죠. 근데 멋은 없잖아요. 비닐봉투 들고 다니는 거 다 창피하잖아요. 더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막 쓰고 싶으시면 써도 되는데, 그냥 멋지게 사는 거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19세기 드라마나 뭐 보면 엄청 멋있게 살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바쁘다 하다 보니까 정말 집안에 있는 문화가 옛날이랑 비교하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렇게 개인 생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인터넷으로 사진은 똑같지만, 이거 디지털 프린트, 이거는 예를 들어서 실제로 하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모나리사가 사진 어떤 거 디지털인지 어떤 거 실제인지는 인터넷상으로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카페트를 고르실 때 무조건 직접 보는 거 제일 좋습니다. 이거 오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인간이 눈, 그리고 듣는 거, 냄새 나는 거, 여기까지는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이 터치란 이거 입맛을 쉽게 안 속어요. 그래서 무조건 가서 직접 만져보세요. 그리고 이거 카페트를 갈아넣는 방법,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법칙은 없는데 좀 더 여유 있어 보여야 되니까
안성맞춤 하는 거 한국에서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폭이 안 좋아요. 조금 넉넉하게 쓰는 건 더 이뻐 보여요. 근데 한국에서는 하도 좀 집들이 안 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는 없지만 집 사이즈가 좀 크신 분들도 왠지 작은 거 사더라고요. 근데 집이 좀 크시면 큰 걸로 쓰는 건 맞아요. 제일 많이 잘못하는 거는 제가 한국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원형은 네모난 거 밑에다 달아요. 이거 보기 진짜 안 좋아요. 이것만 안 하면 나머지는 좀 개인 취향이지만 이거는 좀 어디 가도 세상 어디 가도 좀 아니라고요. 네. 인터넷에 이렇게 카페트 쓰는 방법을 치면 이런 차트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거 사람들은 어떻게 이 카페트가 오염됐을 때 어떻게 이거 청소를 해야 되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제일 좋은 거는 저희 어머님들이 쓰는 이 기본 빨래비누입니다. 빨래비누 흰색 1,000원짜리 빨래비누 이거 최고예요. 더 이상 다른 세제나 이거 다 마케팅이에요. 카페트 위에 특히 천연 카페트면 비싼 거면 절대 비싼 거는 무조건 비싼 거를 부려야 좋다 그런 건 없어요. 비싸면 비쌀수록 단순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일단 집에서 무조건 드라이를 나중에 시켜야 되지만 이 빨래비누로 250, 300ml 물에다가 녹여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닦으면 되고요. 너무 심하게 오염되면 그 250ml 물에다가 조금 한 80도의 물에다 녹여서 빨래비누를 안에다가 2스푼 강한 식초, 2배, 이 식초를 좀 넣으면 식초가 자연세제가 되더라고요. 다른 거 쓰지 마세요. 너무 심하게 오염되면 만약에 에스프레소나 김치 국물을 흘렸다면 이 방법을 한번 해보시고 아직도 힘들면 바로 드라이 시키는 거 좋습니다. 저희 여기는 매장이고요. 용산 한강대로 141에 위치하던 우리 홈웨어라는 브랜드예요. 이 홈웨어가 무슨 뜻이냐면 홈 유니파이드, 집을 통일시키는 마지막 아이템, 카페트.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화장 다 하면 화장을 다 했는데 퀴거를 하나 부족하면 뭐가 부족하잖아요. 퀴거를 어떻게 해야 완성되듯이 집안에다 카페트 들어가요. 좀 완성되는 느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집에 있는 거랑 없는 거 차이가 있는 아이템이에요. 저희가 비전은 현대인 삶 속에 고급 카페트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누구나 고밀도의 카페트를 구매할 수 있는 시대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모토 저희 회사예요. 그리고 미션은 국내에서 찾기 힘든 감각적인 텍스처와 고급스러운 색감으로 식물성, 뱀부 실크, 모달 실크 등 라인으로 집중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저희는 식물성을 많이 집중을 해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화학 제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쪽으로 많이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상품들은 인터넷상 자주 쓰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름은 엑스클루시브 카페트라고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저희한테 카페트 보신 분들 있으면 저희 밖에는 없어요. 그렇게 팔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어떻게 이 카페트를 집안에 매칭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진들을 왜 넣었냐면 궁전 같은 데인데 클래식 카페트 안 들어갔잖아요. 현대적인 거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이거 제가 제일 제가 부러워하는 양카티라는 업체예요. 독일에 위치하고 있는 카페트 업체인데 너무 혁신적이에요. 이런 클래식한 건강에다가 이런 현대적인 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클래식이냐 현대적인 거는 그것 떠나서 색상 매칭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 클래식 카페트든 뭐 현대적인 거든 그 정도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색상이 맞아야 돼요. 첫째. 이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베스트로 한국에서 판매됐던 상품들이요. 제가 제일 잘 팔렸던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주로 파란색이나 이런 좀 더 시원해 보이는 색깔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65%는 녹색이나 파란색
35%는 약간 빨간색 가까이 발리고 있고요. 지금 실제 우리 상품들이에요. 판매가 된 상품들. 여기 보시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현대적인 의자랑 이렇게 매칭도 가능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클래식 카페트, 이거 수제였어요. 아제르바이잔도 40년 된 앤티크 카페트였어요. 이런 것도 가끔 판매하고 있고요. 이렇게 현대적으로 매칭된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이렇게 잡으면 더 멋있어요. 근데 이것도 틀린 거 아니지만 조금 더 좀 아기자기하게 쓰고 싶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서 있더라고요. 네, 우리 라인업 지금 이 상품은 아직도 꾸준히 팔리고 있고요. 네, 여기 보시다시피 이 바닥 베이지랑 그레이가 많이 들어가면 이 네 가지 색깔, 갈색, 베이지, 그레이, 그리고 파란색, 이 네 가지 색깔 자연의 색상이어서 어디 들어가도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카페트 고르실 때 이 네 가지 색깔을 좀 강하게 들으면 위에 뭐 핑크 들어가도 어떤 색상 들어가도 재밌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으로 베이지, 파란색, 갈색, 그레이 이 네 가지 색깔이 좀 더 강하게 있으면 위에 어떤 색상이 있든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이 대리석 이것도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데 이 상품이 대리석처럼 만든 상품이었어요. 이거 저희가 많은 행사를 했고요. 보시다시피 이런 라마린디안 호텔에서 모던 쇼도 참석했고 터키 가구 협회에서 오신 분들도 모셨고 여기 부장님 사실 들었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한가구연합회도 되게 감사드리고요. 이것도 옛날에 저희가 카페트 매칭, 이거 한국 업체들이랑 그런 터키 카페트 업체들 매칭한 그런 날도 있었고요. 저희 참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카페트를 1년에 한두 번씩 다 세우고 제거 관리를 하고 있고, 네, 아직까지 이렇게 사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 네. 카펫을 쓰면은 네. 사용하다 보면은 그 먼지 일반 사람들 저도 기본적으로 카펫을 쓰다가 바닥에 먼지가 있으면 세탁을 하잖아요. 네. 네, 드라이를 하든지 하잖아요. 근데 그 청소 방법이 정확한 방법이 뭔지를 좀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임시로 집에서 오염 부분 오염이 됐을 때 좋고요. 이렇게 욕조에서 씻는 거 집에서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런 표창집 같은 데 있으면 여름에 저희 아직 터키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자동차 씻듯이 바닥에 콘크리트 위에 갈아서 그냥 아까 발레비누랑 한두 시간씩 계속 이렇게 그 목욕탕 가면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바디워시 했듯이 계속 문질러야 돼요. 계속 한 1시간 정도. 그 다음부터 압력물이랑 씻으면 돼요. 이거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런 시설 없잖아요. 그래서 드라이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드라이 시키는 것도 모든 카페트를 드라이 시키는 거 아니고요. 킬림이라는 종류가 있고 이런 양면 카페트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동네 세탁소에서 해도 되고, 뒤에 판이 없으면 동네 세탁소에 해도 되는데 판 위에다 심었으면 그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카페트를 구매할 때 무조건 물어봐야 돼요. 그 카페트마다 달라서. 근데 저희 집에도 지금 카페트가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가끔 이렇게 놀다가 오염되면
개인적으로 제가 바로 욕조 가서 욕조 안에서 그 부분만 밟아서 씻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까? 카페에 가면 양면을 보고 왔는데 실제 판매하는 거 보니까 빨판이 있는 게 더 많거든요. 빨타요? 근데 판이 거기다 이제 심어놓은 게 많은데 네네네. 그 차이가 뭡니까? 지금 차이가 이렇게 설명해요. 사실은 그 양면은 킬림이라는 종류거든요. 킬림이라고 해요. 터키에서 조금 더 가볍게 가성비 좋게 어디든 가볍게 이동하고 좀 자기 자리를 제대로 못 잡잖아요. 힘이 없어요, 카페트는. 근데 대신에 가벼워서 여기저기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그리고 편하게 씻을 수 있어요. 그 관리가 너무 편해서 양면 카페트를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리고 양면이면 재밌잖아요. 저 가끔 돌리고 이쪽 면을 쓰고 가끔 또 돌리고 이쪽 면을 쓰고 저희도 한참 많이 팔았어요. 양면 카페트를. 근데 고알리 때문에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고알리가 조금 더 씹는 것보다 실을 씹는 것보다 고알리가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못은 그 모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씹는 거는 점점 이렇게 많이 바늘질하니까 많이 씹지만 그 카페트는 킬림이라는 카페트는 못 만든 듯이 만들어요.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좀 촘촘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관리가 편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